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캐스터 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그렇고 오늘 국내장 초반에도 그렇고 도대체 지하가 어디 있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증시가 무섭게 떨어졌습니다. 과연 마감 시황은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폭락장이었어요. 다우지수 2%가량 빠졌고요. 나스닥은 4% 넘게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3.2%가량 빠지면서 3,991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1년 만에 이렇게 4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지수가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의 낙폭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의 전 종목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애플은 3.32%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3.69%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아마존도 5% 넘는 낙폭을 키웠는데 그 중에서 테슬라가 가장 심합니다. 테슬라는 9%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공포 분위기에 휩싸이면서 공포지수도 이렇게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들어섰는데요. 일주일 전에는 공포지수가 32로 공포 구간이었지만요.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진입하면서 공포지수는 20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포 심리가 커진 것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연준의 긴축 정책,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맞물리면서 글로벌 경제 침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3%를 넘어서는 가파른 상승세의 투심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 투자자들의 자금이 안전자산으로만 수요가 몰리고 주식은 모두 팔아치우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발표된 4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만약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보다 크게 웃돌게 되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증시가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바닥이 어디인지, 언제 증시가 바닥을 찍고 반등해 주는지 고민을 하실 텐데요. 데이비드 라이트라는 12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미국 자산운용사 대표가 인생 최대의 베어마켓에 진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보다도 더 큰 하락장이 앞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이분이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주식 비중이 3%고요. 나머지는 현금을 보유해서 주가 변동성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 역시 이미 국가 부채 수준이 매우 높고 또 공급망 문제를 겪고 있던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원자재 가격도 치솟았다라고 하면서 약세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요. 결국 변동성이 큰 약세장에서는 섣부른 바닥 예측보다는 일단 현금 보유를 최대 전략으로 세우고 우량 주식에 투자할 기회를 보는 것이 지금에서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주봉 차트인데요. 이렇게 2008년 금융위기에 나스닥이 48%가량 하락했고요. 2020년 코로나 때는 나스닥이 33%가량 하락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코로나 때 하락했던 건 두세 달 만에 증시가 모두 회복을 했지만요. 그동안 나스닥 하락과 반등 기간을 살펴보면 보통 1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과연 이번 하락은 어디까지일지 그리고 언제 반등할지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겠지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약세장에서도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현금 보유가 필수적이면서도 동시에 어쩔 수 없이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국내 증시를 살펴볼게요. 네,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00선을 깨고 2596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뉴욕 증시 여파로 오늘 국내 증시 투심이 좋지 않았는데요. 장중에 2553선의 저점을 찍으면서 시총상위 종목들 대부분 파란불을 켜면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긴 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계속된 지수 하락세로 많이 지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꼬리를 달면서 마감한 만큼 내일은 다시 반등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오늘은 그래도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2,857억 원가량을 매수했고요. 기관도 66억 원가량을 사들였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3,195억 원가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장중에 831선까지 떨어졌지만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이렇게 일정폭 끌어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200억 원가량을 매수했고요. 외국인도 537억 원가량을 매수했습니다. 반대로 기관만이 757억 원가량을 매도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네, 이어서 오늘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270
236원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 순매수 매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볼게요.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은 SK 하이닉스고요. 2위는 기아, 3위는 S-오일, 4위는 LG 에너지 솔루션, 5위는 위메이드입니다. 외국인 순매도 1위 종목은 삼성전자, 2위는 삼성전자 우고요. 3위는 포스코홀딩스, 4위는 하나금융지주, 5위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기관의 순매수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볼게요. 1위는 카카오고요. 2위는 JYP 엔터테인먼트, 3위는 삼성 SDI, 4위는 네이버, 5위는 CJ제일제당입니다. 기관의 순매도 1위 종목은 S-오일이고요. 2위는 KG스틸, 3위는 LG 에너지 솔루션, 4위는 도화 엔지니어링이고요. 5위는 하이브입니다. 연기금 순매수 매도 종목도 살펴볼게요. 연기금 순매수 1위 종목은 역시나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2위는 포스코홀딩스, 3위는 신한지주, 4위는 해성DS, 5위는 대덕전자입니다. 연기금 순매도 1위 종목은 KG스틸이고요. 2위는 도화 엔지니어링, 3위는 카카오, 4위는 BGF 리테일, 5위는 LG 이노텍입니다. 그럼 오늘의 경제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는 투자주의 딱지 붙던 테마주들 이번에는 다를까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우리가 테마주 하면 확 올랐다가 확 꺼지는, 그래서 달콤한 수익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투자 위험성이 높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항공우주 그리고 원전주들이 계속해서 증시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긴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우주 관련주들의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메리츠증권에서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기존 항공기 사업 영역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라고 보면서 엔데믹으로 화물기 수요가 2배에서 3배가량 증가했기 때문에 화물기 개조 부분 대규모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점, 그리고 전 세계 여행 수요 회복으로 기존 항공기 정비 사업 매출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나사가 주도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등 전 세계 주요 우주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차트처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증시 부진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도 장중에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빅3 업체인데요. 이 중에서 대신증권과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에서는 LIG 넥스원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원전 관련주도 일반적인 테마주와는 다르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테마주더라도 이게 장기성 테마인지 아니면 단기성 테마인지, 그리고 정부에서 이 테마를 밀어주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새 정부가 출범을 한 만큼 정책 관련한 테마는 꾸준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지금 당장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은 글로벌 증시 자체가 불확실한 악재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눌렸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나프타 가격 상승에 따른 플라스틱 관련 업체의 반사이익이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린 BNG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3,170원에 마감을 했고요. 또 S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점유율 1위인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가 18%가량 상승하면서 4,610원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원유 고버스들의 상승세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중국 수출 지표가 악화하면서 원유 수요가 둔화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6% 넘게 하락했는데요. 이에 따라 WTI 가격이 하락할 때 반대로 상품 가격은 오르는 고버스들 오늘 이렇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최근 투심이 악화됐던 카카오페이는 오늘 장중에 공모가까지 깨지면서 89,7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장 막판에는 하락분을 만회하면서 오늘 2%가량 하락하면서 91,900원에 마감했습니다. 더불어서 상장 6개월째인 디어유는 오늘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면서 9% 넘게 빠졌는데요. 37,000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테슬라가 9% 넘게 하락한 여파로 오늘 장 초반에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낙폭을 축소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한 종목들도 보이는데요. 일단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오늘 0.85% 하락하면서 476,900원에 마감을 했고요. LNF는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217,900원, 첨보 같은 경우에는 2% 상승하면서 27만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최근 증시가 많이 떨어지면서 이 투자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높아지셨을 텐데요. 오늘 밤에 열리는 뉴욕 증시 그리고 내일 장에서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